나비가 여러분 허물벗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제 삶에서 깨달았던 주제로 여러 주제에 맞게 맨투맨을 해오면서 전시를 좀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 작품들로 그 영상 위주의 또 작업들이 보여졌었어요. 가령 이제 작년에 코엑스에서 미디어 스프링에서 보여지는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또 뭐 이번 타백가정 하노이저버살 미디어 파사드, 또 LG 디스플레이에서 시제품 발표를 할 때 제 나비 작품으로 라스베가스 선보였던 그런 행사들이다. 최근에는 또 강남 여기 압구정 여기 로데오 앞에 그 강남에서 설치하신 그 미디어 설치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담 사거리 압구정 여기 몇 군데에서 또 보여줬던 그런 빛의 나비를 보여준 영상들의 전시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가서 촬영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됐지만, 그냥 편안하게 마셨는데 생각도 그냥 얘기를 풀어볼게요. 네. 제가 그냥 나비를 그리게 된 거는, 사실 저 늦둥이 막내딸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계속처럼 소생을 하셨고, 그리고 10년을 병원에도 삶을 이어가셨는데, 제가 그 3, 40대의 나이에 병관하면서 보냈던 그 시기에 저는 그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제 삶 속에 직면해 있었어요. 저는 앰뷸런스를 콜백하듯이 빅시하듯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저희 그 꽃같은 아이를 보냈는데, 내가 어느 날 나비가 꽃에 앉아있는 아주 평범한 사진을 봤어요. 아, 근데 그 평범한 사진 속에 나비가 왜 이렇게 꽂히던지요. 그래서 그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려온 게 지금 15년째예요. 근데 지난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제가 그때 그 아버지뿐만, 친정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친조부님까지 이제 간병하고 야문 아끼시면서 5분을 모시고 장례 치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어둠의 터널에, 긴 터널에 한 줄기 빛처럼 제가 보여졌던 10년에 대한 그 간절함의 기도가 그 한 줄기 빛이 저에게는 나비로 표현이 돼서 그 작품으로 그려나왔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게 빛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이렇게 그려오다가, 그 빛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비가 내 안의 빛을 찾아 항해하는 내비게이터, 내계자. 내비게이터. 네. 네. 그러면은 작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작업의 요번 전시의 이제 메인 작업인데요. 제목은 인터스텔라예요. 별과 별 사이. 저는 이 빛을 마치 생명이 있어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숨쉬는 별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별빛과 이 빛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 여러분의 눈빛과 이 빛과 빛 사이에
어떤 조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아바타에 너무 좋은 대사가 있잖아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바라본다. 본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보는 걸까? 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 빛을 통해서 내 안의 빛을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노로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연에 보시면, 음, 노노의 회사원서처럼 흰 바탕이 된 연을 이제 꾸미고 그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순수한 빛 자체, 그 빛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바탕 위에 빛만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빛의 색을 볼 수 있도록 너무 시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뭔가 그냥 생성된 듯한 복제된 이게 나비 같지만, 다 저마다의 빛과 색을 발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대 사회의 어떤 음, 복제성과 다양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네. 네. 선생님 금방 그 현대 미술에서의 복제성에 대한 담론 네. 살짝 들어가서 그다음에 미술에 어쩌면 그건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은 논의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조금 다루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빛의 만찬적인 느낌으로 DP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음. 야, 작품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다른 빛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근데 저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빛의 작품, 그 작품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작품. 머리가 복잡할 때는 이제 조용한 바닷가에 가서 혼자 가서 그냥 파도 소리만 몇 시간씩 듣다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자연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닌데 뭔가에 저는 답을 얻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 안에 빛과 메시지를 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요즘 그 우리 사회에서 반려에 관한 부분이 좀 확장되고 다들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모습인데 나비의 작품도 또 반려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쪽 영상에 보면은 뭐 작업하고 계신 게 나오거든요. 그 영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작업은 사실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너무 많이 힘들 때였는데, 아, 작품을 제 때가 직접 이렇게 막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그러니까 저는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을 뭔가 표현하려고만 하는 하는 것도 작품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떤 생명의 기운을 담아내는 과정, 그 프로세스가 이 작업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작품들이 저의 그 많은 시간과 이런 손길과 기도를 쌓아서 하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듬고 그다음에 또 마음에 또 다시 중심을 잡고 획을 계속 그려 나가고 그렇게 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빛으로 그리는 그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물감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붓처럼 싹 그려 나가는데 빛이 나오는 빛의 물감이 없을까? 왜 우리가 미술사에서 빛과 색을 공부하는데 왜 물감 알료만 그리지? 물론 지금 빛의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뭔가 캔버스에 그리려내듯이 어떻게 할까를 이걸 2000년도 초기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애들 갖고 또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 괴테의 색채론을 읽어봤더니 빛의 성질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성질을 고민해 보면서 어떤 빛의 회화와 굴절과 착색과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이 2차원의 캔버스에 빛으로 그려주면서 또 물감의 색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이게 평면이면서 입체이고 빛과 색이 같이 보여지는 이런 작품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 번 실험하다가 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이 그림 중에 그 한 색깔의 그림을 이제 걸어 놓으신다면 어떤 그림을 걸어 놓으시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날에는 그 달달한 주스가 막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새콤한 뭐 오렌지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잘 피해 가시고 내 계신 것 몸에 이제 같은데. 필요한 영양소처럼 오늘의 내가 보고 싶은 색깔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형태적으로 나비뿐만이 아니라 추상 미술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두 조씩 큰 대작도 있고 추상 미술이 나와 있는데 요번에 저렇게 추상 미술도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또는 추상 미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제 그 나비라는 형상을 좀 다 내려놓고 좀 자유로운 붓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념무상의 그냥 붓질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이제 집적시킨 건데, 저런 페인팅들은 사실, 언뜻언뜻 보여지는 작은 빛들이 있는데, 사실 전면에 다 옐로우로 이렇게 한 획, 한 획, 한 획, 한 획 쌓아 올리고 또 그린으로 또 쌓아 올리고 그렇게 여러 번씩 여러 색을 쌓아 올려서 갖고 계신 내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동안 살아오신 경험과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열정과 꿈의 색들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단면에 뭐 그 컬러와 색이 있지만 내 안에 그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열정과 그 색에 대한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안의 색을 발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작업도 그렇게 쌓아 올리면서 저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어. 예. 우리 나비킴 선생님도 요런 동시대적인 또 작가로서의 이제 고민이나 또 그런 음. 이야기 또 음. 잔잔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살면서 깨달았던 주제들을 표현해 오고 있는데 제 작업 태도의 중요한 그 방향이 그 주제에 어울리는 표현 방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즈 댄스를 추면 그 춤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이야기에 맞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빛인데 보다 빛나는 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물감에서는 그 안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투명성에. 그런데 그런 빛의 물감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작가적 호기심에서 빛의 물감을 좀 실험해 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매체 연구와 그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매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작업의 얘기에 어울릴 만한 걸 찾는 저 그런 태도로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예술 활동은 작가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시를 기획하시는 기획자와 또 갤러리스트와 함께 협업을 하되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사랑, 애정과 순수함을 바탕을 두고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요번에 그 갤러리 켤린의 김선영 대표님을 만나고 또 요번에 평론 글을 써 주신 또 이건수 선생님을 만나고 참 그 예술의 격과 결을 갖추신 분들과 함께 요번에 이 전시를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도와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 안에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오픈식도 제가 봤지만은 참 근사하게 참 잘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근접 인터뷰라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전시장에서 우리 관장님이 그런 또 배려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쓰신 걸 보면 우리 나비킴 선생님 복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두 분 관장님하고 우리 이건수 평론가님 나와 계신데 마이크를 좀 옮겨서 관장님 나비킴 작가를 이렇게 초대하시게 되고 전시하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제 작년 여름에 코엑스에서 그 아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30 부스를 운영하는 모습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때 인제 나비 작가님께서 저를 나비처럼 찾아와 주셨어요. 그 모습이 바르고 예쁘잖아요. 그렇게 조곤조곤하시는 모습으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나아가고 싶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나비 작가님과 같이 '나비의 꿈을 같이 한번 이뤄 보면 어떨까.' 하는 모습으로 예
이번 작품 전시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리를 또 빛내주시게 해가지고 정말 근사하게 너무 멋지게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미술에서 18년 동안 편집장을 했다가 이후에 나와서 전시 기획을 하고 지금 이제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라고 그 목포하고 진도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수목화 비엔날레인데 그걸 2번 맡아서 2회, 3회 마치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또 새로운 기획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 작가, 나비킴 작가하고 만난 지는 뭐 진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고 그리고 만나 뵀더니 선생님이 이제 작업에 임하시는 자세라든지 또 이런 열정 또 순수함이 너무나 요즘 보기 드문 그런 맑음을 갖고 계신 그런 좋은 분이고 우리 이제 화가들이 이제 작가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되고 상업적으로도 빠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이게 그 마음을 오롯이 아까 이렇게 그림을 만지시는 것도 봤지만은 자기 마음을 오롯이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읽어보고 하니까 이제 주제가 빛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나오면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는 이제 당연히 중세의 빛의 미학을 또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스테인글라스라든지 뭐 우리 뭐 토마스 아퀴나스 저기서 얘기 나왔는데 그 미의 3요소 중에서 빛을 아주 그 광의성이라고 빛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갖고 이렇게 작업에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자세로 하는 분도 있구나 아직까지 이런 생각도 해서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다른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선생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동양화를 전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를 제작하는 방식이나 그 철학이나 미학이 서양화에서 캔버스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화는 시간의 예술이고 그 시간의 축적이 담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겹쳐서 그리고 이제 중첩을 시킨다는 그런 면도 있는데 색을 계속 겹치면서 그 아래 색이 배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색을 혼합하는 시간을 그리는 거죠. 동양화는. 그런 시간성을 담는 것을 또 저 뒤에 저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런 동양화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또 저런 회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이 빛하고 이 색을 어떻게 한 공간에다가 연출을 시키면서 융합을 시킬까가 이제 우리 나비킨 선생님의 작업이고 그래서 저렇게 영상적인 것도 하시고 또 캔버스에 또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양쪽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작업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가 크고 단순히 그 캔버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건물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건축적인 요소하고도 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작가가 해야 될 것이 예술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이제 또 예술이 아닌 부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장르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 시하고 우리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이 광고 카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광고 카피 그 단순한 그 문구 속에서 뭐 전달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는 또 그거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 이게 평면이죠. 이런 평면적인 그림하고 우리 저 광고 포스터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 가다 보면은 켈빈 클라인 포스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 걸리는 거면 500m 밖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그만한 사이즈 그림이 그렇게 효과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효과를 가야 될 것인가, 본질적인 것을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본질적인 문제 더 추구하시면서 뭐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 그러면은 비디오 아트하고 뮤직비디오하고 비교를 해보면 뮤직비디오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는 돈을 엄청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는 뮤직비디오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비디오 아티스트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 선생이 이제 그런 걸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사실은 그 반짝거리는 그 시간의 의미라든지 그 타임이랄까요? 그런 것도 작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빛의 맥박인데 이 맥박이 왜 이렇게 저 속도로 전멸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작가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집에서 거시고 이제
즐기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뭡니까 컬렉터들의 이제 그 몫이죠. 그러니까 작가는 컬렉터 몫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빛의 본질을 찾아서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학자가 되시고 연구자가 되시고 철학자가 되셔야지 작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가 앞으로 어떤 비전적으로 이렇게 가면 참 좋을까, 그 내면에 정말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작가의 정말 보탬이 되는 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나비를 좋아하셔서 나비 그림만 소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아, 근데 이제 제 나비 작품 항상 안방에 걸어 놓는데 잠을 좀 잘 주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업하기 전에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와 그런 기운과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 정말 이게 전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작품이 삶의 공간 속에 놓였을 때 작품에서 기가 방출된 건지 그거는 이제 기도가 첨단 기계로 이제 갖다 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는 나비라는 형상과 그 형상 속에 그 빛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작가는 삶을 녹여 빛의 나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면의 빛과 만나며 작품은 영혼성이라는 생명을 가집니다. 오늘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나비킴의 나비는 시각문화요 또 현대미술로서의 빛의 나비인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스로를 사랑하시면서 내 안의 빛을 찾아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일과 사랑과 비전의 프로포즈들을 다들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